이거는 알 수가 없어요. 부모님들이 잘 모르신다. 저희가 생각하는 집중해서 공부를 한다. 이거는 불가능에 가까워요. 이거는 게임 체인저가 될 수가 없다. 교육부의 평등을 만드는 정보 비대칭 부숴버리겠습니다. 남기정입니다. 백시영입니다. 오늘은 부모님들께서 보지 못하시는 학원에서 실제로 아이들이 수업 중에 어떤 반응을 보이냐, 특히나 하위권인 경우에는 어떤 특징을 보이는지에 대해서 약간은 비하인드 씬의 내용을 말씀드리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학원을 많이 보냈는데 별로 효과가 없는 것 같다라고 느끼시는 분들이 있다면 오늘 영상에서 단서를 찾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수업 시간에 선생님들만 거의 볼 수 있는 그 모습이 뭐냐, 흔히 말하는 하위권이라고 하는 기초반 아이들이 공통적으로 주로 보이는 특성이 무엇이냐 말씀을 드리자면은 스스로 파악하려는 시도가 굉장히 적다는 거예요. 문법 설명을 들었다 치더라도 예를 들어서 문법을 설명을 들었는데 설명에 쓰인 용어가 이해가 안 될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이 자리에는 주격보 자리이기 때문에 형용사가 와야 되고 부산 못 온다, 이런 설명을 선생님들이 하실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말을 이해 못한 친구들 중에 흔히 상위권이라고 하는 친구들은 주격보가 뭐지? 내가 모르는 용어인데 이거를 찾아봐요. 아니면 질문이라도 해봐요, 선생님한테. 그런데 흔히 말하는 하위권이라고 하는 친구들은 그냥 가만히 있는 경우가 많아요. 내가 이걸 이해를 못했는데 일단은 이해를 내가 명확하게 했냐 안 했냐를 명확하게 구별하려고 하는 시도가 적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먼저 아이들한테 물어볼 경우가 있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특히 이제 하위권이라고 하는 친구들에 해당하는 반에 들어가서 수업을 하면은 질문을 엄청 많이 하거든요. 왜냐? 이 친구들은 일단은 구별이 안 돼요. 내가 어디까지 알고 내가 어디까지 모른다라는 거를 분류를 하려는 시도가 별로 없기 때문에 질문을 한 거를 듣고서야 비로소 내가 뭘 알고 뭘 모르지? 이걸 그때 생각해요. 이게 굉장히 큰 차이예요. 그러니까 상위권이라는 애들도 수업 들을 때 모르는 게 나오거든요. 이 친구들은 내가 뭘 모른다 바로 파악해요. 내가 뭘 알고 뭘 모르지? 이걸 계속 걸러서 듣거든요. 그래서 모르는 게 나오면 좀 잘 집중하고, 아는 게 나오면 좀 딴데 좀 쳐다보고 문제 좀 풀고 뭐 이런 거 있어요. 그런데 이 하위권이라고 하는 친구들은 그 정보에 구별 안 하기 때문에 일단 수업 듣는 게 더 필요할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집중량을 모든 그 시간에 균일하게 분배하는 그런 느낌이에요. 이게 힘들어요, 사실은. 그리고 내가 뭘 알고 뭘 모르는지를 구별 안 하고 이거를 그 메꾸려는 시도가 적기 때문에 몰랐어도 문제의식이 없다는 게 굉장히 공통된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모든 거의 이제 현상에는 근본적으로 파고들었을 때 그 스스로 파악하려는 시도가 적다라는 거를 알 수가 있어요. 요거는 개선을 해야 된다. 근데 이제 부모님들은 잘 못 보신다는 게, 이거는 객관적으로 가시화가 잘 안 돼요. 이 아이가 지금 수업을 들었는데 모르는 내용에 대해서 스스로 파악하려는 시도를 하냐 안 하냐, 이거는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거는 부모님들이 잘 모르신다. 부모님이 막 어렸을 때 애들이 하는 거를 봤을 때 조금 걱정스럽다라고 여기는 부분은 뭐냐면, 예를 들면 책을 맘대로 읽어, 문제를 푸는 건데 자기 맘대로 해석을 해버리네, 느끼는 경우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오히려 정답이라는 키를 가지고 그걸로 봐야 돼, 그걸 아는 게 중요해, 이렇게 생각을 하실 것 같거든요. 그랬을 때 지금 요거 스스로 파악하고 정리하는 시도는 왜 중요한 건지. 스스로 찾다 보면은 틀리는 게 나올 수밖에 없어요. 문제가 됐던 뭐 책을 읽던 자기 마음대로 읽을 수도 있고, 뭐 지문을 읽었는데 뭐 허무맹랑하게 지문을 이해할 수도 있겠죠. 이런 경우에 아이한테 뭐 이렇게 부정적인 반응을 주거나 아니면 뭐 잘못했다고 이렇게 하는 순간 거기서부터 이제 멀어지는 거예요. 굉장히 좀 위험한 그 시발이라고 저는 봅니다. 이게 근데 한 번에 끝나지가 않고 여러 번 지속이 될 거예요. 그러면 아이 입장에서는 내 스스로 생각하는 거는 가치가 없구나, 내 스스로 생각하면 안 되겠구나, 기다려야겠다. 뭘 기다려요? 선생님의 설명. 그렇게 될 가능성도 없죠. 아이들이 말씀하신 대로 네. 자기 스스로 했을 때는 잘못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거를 이제 좀 고집스럽게 고수하는 친구들도 있어요. 그런데 이게 장기적으로 놓고 보면은 단기적으로는 그것도 문제가 돼요. 왜냐면 틀리니까. 갖고 있는 개념이나 갖고 있는 접근법이 오류가 있을 때가 있는데,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 자기 자신의 생각을 이렇게 키워가는 친구들이거든요. 스스로 시도하는 친구들은 잘못 이해를 한다 할지라도. 그래서 마찰이 있어요. 이 친구들은 뭐 선생님이랑 마찰이 있든 자기 문제 푸는데 틀리든 간에 이게 안 맞는 그 인지부조화 현상을 적극적으로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긴 텀을 놓고 보면은 교정되는 경향이 좀 뚜렷해요. 그런데 이거를 그냥 스스로 시도를 안 하고 이 가설을 이제 만들지 않는 거죠. 내 가설이 맞냐 틀리냐를 검증하려는 시도가 없어요. 이런 친구들이 나중에 하위권이 되는 이유가 뭐냐면은 내 생각은 틀리는 경우가 많으니까 아예 생각 자체, 가설 자체 성립을 안 해요. 맞아요. 그냥 무의 상태예요.
그러니까 내가 선생님이랑 대화했을 때 나는 어차피 수용만 한다 이런 입장이니까 선생님이랑 트러블도 없어요. 그래서 교정이 더 잘 안 돼요. 그 책 읽기도 약간은 마찬가지인데 책 읽기는 국어나 영어나 비슷해요. 한글 책 봐도 애들 초등학교 애들 책 읽을 때 보잖아요. 모르는 단어가 엄청 많아요. 그러니까 몇 쪽마다 있는 거예요, 거의. 그런데 어떻게든 알고 있는 걸 기반으로 전반적인 요지를 파악하겠다는 시도를 계속하면은 이게 무수히 많은 시행착오를 거쳐서 파악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 접근을 취하지 않는 친구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스스로 정리하고 막 파악하려는 시도를 덜하는 친구들은 책 읽는 거를 힘들어해요. 왜냐? 아니 내가 지금 여기 읽었는데 의미가 안 들어오는 부분이 분명히 있거든요. 이거는 설명을 기다리는 식으로 해요. 아니면 나한테 안 맞는 책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개선이 잘 안 돼요. 이거 한번 생각해 보실 게 뭐냐면은 우리 이런 말 하잖아요. 한글 어휘력을 따질 때 책을 많이 읽은 애들이 어휘력이 좋다 이런 말을 하죠. 왜 그러냐? 책에는 일상어보다 고급 어휘가 많이 나오니까. 그래서 책을 많이 접한 애들은 그 고급 어휘를 습득하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가만 생각하면 이런 걸 알 수가 있어요. 이 아이들이 책에서 그런 고급 어휘라는 걸 접했을 때에는 다 모르는 단어거든요. 그런데 이걸 알게 된다는 거거든요. 책을 많이 읽으면 어휘력이 좋아진다는 거는 모르는 거를 계속 무수히 많이 접하고 아는 거에 기반해서 조금씩 실마리를 이 가져가는 방식을 취하면은 결국엔 알게 된다라는 거를 사람들이 은연중에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스스로 시도를 안 하는 친구들은 어떤 성향을 갖고 있냐면은 한글책도 마찬가지예요. 읽다가 모르는 단어가 나오면은 모르는 거다 이런 식으로 해버려요. 스스로 파악하고 정리하려는 시도, 이게 뿌리에 자리 잡고 있다. 수업하는 선생님, 학교든 그 학원이든 수업하는 선생님들이 이거를 부모님들한테 말씀드리기도 좀 애매해요. 이거는 뭐라고 해야 돼 이거를. 이게 애매하니까 일반적으로 언급을 안 하거든요. 다른 거 눈에 잘 보이는 것만 언급을 하는 거예요. 단어 점수가 어땠다, 뭐 정답률이 어땠다 이런 것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진짜 중요한 거는 이런 거다. 영어책도 사실은 이런 애들은 영어책을 읽는 게 굉장히 힘들어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어떤 학원에 갔는데 그 학원에서 하나하나 여기는 영어에서 주어니까 한글로 해석할 때도 주어에 맞춰서 해석하고 여기 목적어니까 을 이런 식으로 딱 짧게 맞춰서 해석해. 이게 정확히 해석하는 거고 이렇게 해야지만이 잘 는다. 제대로 배우는 거다. 이런 구도를 주입받았던 친구들은 글을 많이 못 읽어요. 누가 항상 필요해요. 혼자 못 읽어요. 스스로 파악하려는 시도가 계속 끊임없이 장려되어야 되는데 사실은 이 정확한 독해를 이제 딱딱 맞춰서 구문 독해라고 하는 식으로 이게 가르치는 분들은 이걸 인정을 안 하거든요. 상당수의 경우에는 어이가 없다고, 진짜 이상하게 해석한다고 애들. 이래서 애들이 많이 그리기 못하고 스스로 파악하려는 걸 덜하게 된다. 다 선생님한테 의존하는 거예요. 다음으로 말씀드릴 이 하위권이라고 하는 학생들이 수업 내에서 보이는 특징이 무엇이냐? 끊임없이 환기를 시켜줘야 된다는 거예요. 주의 환기를 시켜줘야 돼요. 왜냐? 집중을 오래 가져가지를 못해요. 이게 굉장히 뚜렷한 특징이에요. 이 친구들은 흔히 말하는 이제 설명 중심의 수업을 듣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설명 내용만 이렇게 설명을 쫙 일목요연하게 조리 있게 하는 설명을 듣잖아요. 중간에 다 집중력을 잃어요. 그래서 이거를 소화를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친구들을 가르칠 때는 어떻게 되냐면은 설명을 하더라도 그 구간을 굉장히 작게 잘라놔야 돼요. 그리고 그 구간이 끝날 때마다 주의 환기를 시켜줘야 돼요. 예를 들어서 그 이름을 불러서 지정해서 질문을 한다든가 혹은 소리내서 해당 부분을 읽어보게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주의 환기를 계속 시켜줘야 돼요. 안 그러면은 그러니까 수업을 따라가지 못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큰 특징이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이제 계속 주의 환기를 시켜주고 설명도 짧게 나눠서 해줘야 되는 아이들인데 흔히 말하는 대중강연이라는 걸 듣게 되면은 어떤 일을 겪게 되냐면은 이 급간이 설명의 한 텀이 10분 이상으로 이제 진행되는 이런 식으로 운영하시는 선생님들이 있어요. 레벨 테스트 없이 그냥 한 군데 모아놓고 하는 수업인데 그런 식으로 진행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이런 친구들은 그런 수업을 못 들어요. 그리고 일정 부분 학교 수업도 못 들어요. 이 친구들의 특징이 뭐냐면은 대중한테 여러 명한테 특정 지정을 안 하고 질문을 던지잖아요. 그러면은 집중을 못 해요. 너 눈 마주치고 누구누구야 하고 요거 대답해 볼래? 이렇게 해야지만이 그제서야 질문이 뭐였죠? 이렇게 하는 애들이에요. 그래서 흔히 말하는 대중강연식 수업은 효과가 굉장히 제한적이다.
사람들이 제가 이제 교육계에 있으면서 잘못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고 여기는 것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많은 아이들이 이렇게 생각하더라고요. 나는 이제 공부 열심히 할 마음이 섰어. 그러니까 이제는 그냥 집중해서 많이 하면 돼.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집중을 오래 할 수 있는 것 자체가 불가능해요. 하위권이라고 하는 학생들의 대부분은 오랫동안 공부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오랫동안 공부를 할 수 있는 것 자체가 많은 훈련이랑 시행착오를 요구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그렇게 생각 안 하고 마음을 먹으면 공부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더라고요. 이거는 말이 안 된다. 집중해서 공부를 오래 할 수 있는 것 자체가 사실은 많은 훈련이 필요하다. 다음으로 말씀드릴 거는 이 하위권이라고 하는 친구들은 사실은 배경 지식이 적어요. 배경 지식. 엄청나게 큰 차이를 불러일으킨다. 그리고 배경 지식의 차이는 사실은 어떤 것에서 이제 왔냐? 상당수의 경우에 책 읽기 같은 거 안 해서 왔어요. 이 배경 지식이 부족하면은 이해도가 낮아 보이거든요, 굉장히.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게 있어요. 뭐 우리 이제 수능 정도 같은 지문에는 이런 게 나와요. 컨트롤 그룹이랑 익스페리멘털 그룹을 나눠서 이게 설명을 해. 이게 지문에 이 용어로 나온다니까요. 이 전제 지식이에요. 이 실험군, 대조군 이런 건데 이게 저기 배경 지식이 있는 친구들은 이 용어를 접하자마자 이게 어떤 의미를 함축하고 있는지를 다 알아요. 어떤 실험을 했는데 이 실험에서 검증하려고 하는 게 뭐구나라는 거를 요 용어들에 기반해서 빠르게 파악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런 배경 지식이 없다 해봐요. 이 실험을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배경 지식이 없다. 그러면은 이 그룹이 무슨 그룹이지? 무슨 기준으로 나눈 거야? 그냥 생으로 다 이해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처리해야 될 정보의 양이 너무 많아요. 설명을 들어도 뭐 실험군이 어떻고 대주군이 어떻고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한다 하면 이 친구들은 한글도 모르는 거예요. 이 한글로 실험군이 뭔지 대주군이 뭔지 그 단어는 이제 그냥 이렇게 머리 와서 이게 되지만 이게 의미하는 바를 모른다 이거죠. 그 배경 지식 알면은 다 모르는 단어가 수두룩해도 이해할 수 있거든요. 조금 알겠어. 그럼 그거를 이제 의존해가지고 이거를 쭉 읽어내서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렇지 않은 학생들은 이 모르는 단어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끝이에요. 이건 들어갈 수가 없어요. 아마 이거 넘기고 찍거나 아니면 다음에 풀어야지 하고 다음으로 넘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게 맞아요. 이 상태에서는. 그게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많은 분들이 사실은 머리가 좋다 나쁘다 이해도가 뭐 좋다 나쁘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저는 이 원인이 배경 지식에 있다고 봐요. 근데 배경 지식은 어디서 왔냐? 독서에서 주로 왔어요. 스스로 뭔가 그럴 수 있는 애만 뭐 그럴 수 있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식으로 좀 타고났다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제 특징들을 말씀해 주셨을 때 그거에 대한 원인이 뭔지 그 다음에 어떤 식으로 좀 부모님께서 도와줄 수 있는지. 나이가 어렸을 때 교육을 많이 받으면은 이런 경우가 많은 것 같은데 수동성을 자꾸 주입을 당해요. 수동성을 자꾸 주입을 당하다 보니까 수동적이지 않고 능동적으로 해야 되는 거를 그거는 공부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 책을 읽으면 자, 이 내용은 이런 거야? 이런 내용은 이런 거고 이런 내용은 이런 거다? 얘가 이렇게 가서 이렇게 해서 싸웠잖아. 뭐 이런 식으로 나중에 설명을 해줘요. 그럼 아이 입장에서는 야, 내가 읽었을 땐 저렇게 안 읽었는데 내 잘못 읽었구나. 이거 내가 읽어가지고 이거 감당이 안 되겠는데? 그리고 아니면 뭐 이렇게 뭐 줄거리 같은 거 쓰면 뭐 틀렸다고 하고 이런 식으로 자꾸 아이가 스스로 하는 것에 가치를 깎아내리죠. 그러면은 이거를 하겠어요? 능동적으로 해요? 아니죠. 수동적으로 하죠. 수동적으로 계속 하다 보니까 머리를 안 써요. 머리를 안 쓰고 어떻게 공부를 잘해요? 제가 이제 주로 가르쳤던 학생들이 초등학교 고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인데 이 친구들을 보면은 이미 이런 게 형성이 돼 있었거든요. 의식이. 그래서 바꾸는 게 쉽지 않았어요. 초등학교 고학년조차도. 그 뿌리는 적어도 초등학교 저학년 이때 있다. 아이들이 집중을 오래 한 번에 하지 못한다. 집중을 오래 하지 못한다 하는 거는 원인은 뭐냐? 그 전부터 집중을 뭐 이렇게 공부에 집중하는 훈련을 안 해서 학부모님들은 본인들께서도 학교 다닐 때 학창 시절 때 고1 모의고사 성적이랑 고3 때 졸업할 때 아이들 모의고사 성적 수능 성적 같은 게 큰 차이가 대부분의 경우에 안 난다라는 것을 목격을 하셨을 거예요. 아마 대부분 직접 경험도 하셨을 거고. 그럼 왜 그러냐? 저는 굉장히 큰 원인 중에 하나가 이거에 있다 보거든요. 한 번에 하루 동안에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 뒤집기가 힘들다. 그리고 더 이제 뒤집기가 힘든 요인 중에 하나는 뭐냐면은
똑같은 시간을 공부에 투입했다. 상위권이 얻어가는 게 더 많아요. 왜냐? 배경 지식이 많고 익숙하니까 학습 체제. 이러니까 뒤집기가 힘든 건데 이런 거 뒤집을 때 좋은 영향 미치는 게 책 읽기다. 몰입이 없으면 답이 안 나와요. 사실은 누가 뭐 시켜서 꾸역꾸역하는 식으로 한다. 이거는 게임 체인저가 될 수가 없다. 저는 이렇게 봐요. 책상에 앉아서 뭔가 집중하는 경험을 훈련을 통해서 계속 이제 뭐 늘려나가야 되고 이렇게로 저는 받아들였는데, 그러면은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잖아요. 오늘 10분 했으니까 내는 15분 앉아봐, 20분 앉아봐. 근데 그랬을 때 결국에는 계속 그 아이랑 싸움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조금 갈등이 되는 건 강하게 몰아붙여서 요 행동 자체를 좀 뭐 싫어하게 된다거나, 그래도 이렇게 하는 거가 나중엔 좋은 자산이 될 거야 라고 생각이 갈등이 될 것 같은데, 그럴 때는 어떤 결정을 좀 하는 게 괜찮다고 보세요? 저는 이게 선택이라고 보는데, 이게 아마 우리가 말하는 뭐 저기 수학 공부 같은 거를 앉아서 계속 하라고 하면은 그런 트러블이 많을 거예요. 수학을 진짜 좋아하는 애들이 아니면은. 그런데 책 읽기는 이게 권해드리는 이유가 이게 좀 적거든요, 트러블이. 그러니까 아이가 좋아하는 책이면은 괜찮아요. 그런 식으로 접근하면은 일단은 그런 일이 상대적으로 좀 적을 거다라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 트러블이 있다 하는데 꾸역꾸역하게 만들 수가 있냐? 이거는 확률이 너무 낮다. 집에서는 안 된다고 좀 보거든요. 아이가 좀 이제 머리 굵어졌을 때 이때는 힘들고, 초등학교 때까지는 가능성이 있죠. 일반적으로는 책 읽기가 난이도가 낮은 편이에요. 그래서 책 읽기가 안 되는데 앉아서 실제로 저희가 생각하는 집중해서 공부를 한다. 이거는 불가능에 가까워요. 그래서 지금 생각하는 건 좀 나이가 어렸을 때 책을 읽는 습관을 들여서 이제 좀 차분하게 집중할 수 있는 습관을 이제 만들어 가자.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고, 저는 만약에 얘가 중학생이라고 해도 공부를 해서 어느 정도 성과를 내고 싶다고 하면, 근데 이제 앉아 있기가 어려울 정도라고 하면 책 읽기부터 시작을 해서 뭐 아니면 도예요. 책 읽기를 해가지고 되면은 이제 좀 희망이 보이는 거고, 그것도 안 된다. 그럼 이제 공부랑은 힘들어요. 책 읽기가 제가 생각하는 방법 중에 공부 여러 가지 있지만 제일 쉬워요. 수학 문제 푸는 것보다 쉽고요. 우리 교과서 읽는 것보다는 훨씬 쉽거든요. 근데 전제는 그냥 자유를 줘야 돼요. 자유를. 어떤 책이든지 좋으니까 네 맘대로 읽어라. 이 정도로 가는 게 좀 최선안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책을 읽지 않고 집중력을 키운다. 근데 집중력을 키워도 뭐 게임을 하면서 집중력을 키워. 그 집중력이 트랜슬레이션이 안 돼요. 공부할 때 집중력이 그게 잘 넘어가지가 않아요. 아예 없다는 건 아닌 것 같은데 저도 보니까. 근데 거의 이게 그 아이들 입장에서는 별개의 문제예요. 뭐 친구랑 놀면서 집중하는 거, 그것도 공부하는 거랑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는 이제 책 읽기가 좀 약간 마지노선 같은 거예요. 사실 제 마음에는 좀 연관된 것 같은데요. 저희가 요거를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공부를 잘한다. 이게 뭘 뜻하냐? 많은 대부분의 경우는 무엇인가 글을 읽고 나서 그 정보를 파악하고 그거에 대해서 어떤 무엇인가를 해야 돼요. 뭐 이해를 하던, 뭐 문제를 풀던, 뭐 계산을 하던, 그런 다음에 거기서 뭐 결과물을 이제 만들어내는 겁니다. 뭐 오지선다를 하던 아니면은 주관식 문제를 풀던. 그러니까 이 과정을 많이 하는 거를 아이들이 해야 돼요. 이 과정. 스스로 정보를 파악하고 글로 해야 돼요. 글로. 영상으로 하면 안 되는 게 이게 다른 세상이에요. 사실은 영상을 딱 봤어. 아니면 수업을 들었어. 수업이랑 영상이랑 비슷합니다. 수업을 들었어. 근데 글로 하면 이질감이 엄청나요. 글을 보면 그림이 없는 글 같은 경우는 이거는 이제 그림 하나 딱 그려놓으면 이해할 수 있는 걸 막 한 문단씩 쓰게 돼요. 근데 지금 요구하는 건 뭐냐면 그 그림을 머릿속에 스스로 만들라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어렸을 때부터 해야 돼요. 근데 그 하는 밥 중에 제일 쉬운 게 뭡니까? 이야기책. 애들이 막 뛰놀고 싸우고 그럼 머릿속으로 그림이 그려지잖아요. 요렇게 많이 하다 보면 나중에 물리학에 대한 영어 지문을 해도 머릿속으로 그림이 그려지는 거예요. 아, 이게 여기서 이렇게 떨어져가지고 여기서 바운싱이 되겠구나. 뭐 100%는 아니라고 봅니다. 하지만 문제 풀 수 있을 정도까지는 되겠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아이들이 어렸을 때 이제 뭔가 스스로 글을 읽고 스스로 하는 거를 자꾸 훈련을 받고 익숙해져야지, 그렇지 않고 누가 좀 설명해주고 뭐 영상으로 봐가지고 뭐가 지식을 쌓는다. 그 지식을 쌓아도 도움이 되는 안 되는 건 아닌데 크게 도움이 안 돼요. 그런 식으로 지식을 쌓게 되면. 그러니까는 우리가 이제 좀 공부를 좀 잘하려고 하면은 스스로 글을 집중해서 읽는 습관을 들여야겠다 생각을 하는 거죠. 오늘은
부모님들이 잘 보기가 힘드신 학교나 학원에서 애들이 어떻게 수업 듣고 있냐에 대해서 말씀을 나눠보았습니다. 이 정도로 해볼까요? 네. 감사합니다.